이번 시간에는 삼재에 관해서 한번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평균 수명을 80세에서 100세를 산다고 그러면 9년마다 찾아오는 삼재는 보통 9번에서 한 10번까지도 겪을 수가 있는데요. 그 삼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삼재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찾아오고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를 보시면 많은 역학자와 무속인들이 삼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삼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삼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찾아오는지 이런 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 원리나 이치를 알려드리면서 삼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재를 알려면 삼재는 명리학의 12운성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12운성은 풍수지리학에서 가장 많이 써먹습니다. 모든 역학은 제가 어디서 탄생을 했다고요? 명리학, 기문둔갑, 주역, 아니면 자미두수 할 것 없이 모든 게 구궁에서 탄생하고 구궁은 결국 풍수지리학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궁을 여러분들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놓았을 겁니다. 지난 강의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이렇게 나가는 거는 풍수지리학에서 방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명리학이라는 인간의 운명의 흥망선쇠를 논하는 명리학에서는 자축, 임묘, 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임부터 시작합니다. 입춘이 인월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부터 시작해서 명리학은 계절학이라서 계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인월인 입춘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잠깐 한번 설명을 보고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지금 구궁들을 이렇게 걸어 놨는데요. 자, 2020년은 경자년이었고요. 2021년 지금이죠. 2021년은 신축년이었고, 자, 2022년 내년이 이민년이 되죠. 그러면 인이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자, 명리학은 인부터 시작을 한다 그랬죠. 자, 인이 시작되어 있는 요쪽은 보면 인묘진, 요거는 봄에 해당이 되고, 자, 여름에 해당되는 거는 사오미가 여름에 해당이 되고, 신유술 가을에 해당이 되고, 해자축이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알아놓으시고요. 자, 2022년 내년 이민년 호랑이 해, 이민년은 어떤 사람이 어떤 띠가 삼재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원숭이띠, 신이라고 얘기하죠. 쥐띠, 자라고 얘기하고, 용띠, 진이라고 얘기하고가 삼재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삼재는 그럼 어떤 나쁜 것이 작용을 하는가 하면 크게 대삼재라고 그래서 화재, 큰 산불이라든지 집안에 불이 나든지 건물에 불이 나는 걸 얘기하고요. 수재, 홍수, 큰 홍수, 산사태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수해, 물로서 피해를 입는 거, 그 다음에 풍재, 요거는 바람으로 피해를 입는데 태풍 피해, 큰 태풍 피해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풍재는 요거는 바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데요. 사람은 요거는 이제 도화살, 육해살에 해당이 돼서 어떤 스캔들이라든지 미투라든지 남녀 간의 바람이라든지 그러면 망신수, 구설수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삼재는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교통사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라든지 각종 사고수, 또 특히 관제구설이 많이 따르고 재판에서 송사를 하는 그런 것도 작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삼재는 질병이 많이 따르는데요. 질병이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초상관계, 장례식 관계 이런 것도 삼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삼재는 어떻게 해서 삼재가 그런 것이 작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타이틀이 12운성 포태법과 삼재의 원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12운성은 풍수지리학에서 많이 써먹지만 명리학에서도 써먹습니다. 자, 우리가 외울 때 12운성을 포, 태, 양, 생록, 대록, 왕세, 병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생록, 대록, 왕세, 병사, 묘, 절, 태, 양으로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12운성 중에서 가장 나쁜 게 요 병하고 사하고 무덤에 들어가는 무덤 묘가 되겠는데요. 자, 12운성은 어떤 원리인가 하면 인간이 태어나죠. 인간이 태어나면 출생이라 그러죠. 출생. 그것을 풍수에서는 장생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장생이라고 그러고, 인간이 태어나면 태어나서 바로 어떻게 하죠? 목욕을 시키잖아요. 목욕을 시키고 아기가 자라면 직장에 들어가면 직위를 받죠. 그걸 간대라 그러고요. 그리고 월급을 타면 그걸 권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진을 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제왕이라 그러고요. 그러면 올라가면 퇴직을 해야죠. 퇴직을 하면 그 다음에는 힘을 잃으니까 세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병이 들죠. 병이 들면 죽게 되고요. 죽게 되고, 그러면 죽고 나면 사람이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들어가다. 묘하고 장은 똑같은 겁니다. 되고, 다시 인간이 태어나려면 내가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잉태. 네. 다시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돼서 엄마 뱃속에서 길러지죠. 길을 양자로 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인데요. 12운성이 풍수지리학에서 많이 써먹지만, 예를 들어서 풍수지리학에서는, 장사를 지낼 때 병지에다 묻으면, 그 자손이 대대로, 환자가 많이 나온다든지, 사지에 묻으면 사람이 자꾸 죽어나간다든지, 그런 것이, 해당이 되고, 물론 재앙지에 묻으면 임금이 되거나 청와대하고 인연이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뭐 어떤 거를 써먹는가 하면 이것도 다 써먹습니다. 네네, 안 써먹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태에 걸리면 임신이 잘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임신이 잘 되는 것이고, 장생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고, 병에 걸리면 병원에 들어가야 되고, 사에 들리면 어떤 초상이나 죽음에 가능한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재가 내년에 이렇게 신,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이제 내년에 이제 삼재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내년이 이제 인년이기 때문에, 호랑이 해기 때문에 삼재가 되는데, 요거는 삼합으로 봅니다. 삼합, 명리의 삼합으로 신자진 삼합, 해묘미 삼합, 인호술 삼합, 사유축 삼합. 요 신자진이 한 세트라는 얘기고, 해묘민이 한 세트고, 인호술이 한 세트고, 사유축이 한 세트라는 얘기입니다.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똑같고, 그 다음에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똑같고, 호랑이띠, 말띠, 개띠가 똑같고, 뱀띠, 닭띠, 소띠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신자진 하면 그 다음에 진 다음에는 사죠. 사오미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신은 이렇게 제가 왜 연락했냐면, 우리가 인신사의 좌오묘유 진술충미 이렇게 나오는데, 인신사에는 어디서 나왔죠? 구궁에서 나왔죠? 자요모미도 구궁에서 나오고, 진술충미도 구궁에서, 60갑자를 돌리면, 인신사에는 인신사이대로 들어가고, 진술충미는 진술충미대로 들어가고, 좌오묘유는 좌오묘유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신이 어디서 태어났겠어요? 똑같은 신에서 태어났겠죠? 그것이? 네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장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는, 제왕이라 그래서, 여기서 좌오묘유는 사람에 해당돼서, 사람이, 제왕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람이 좌오묘유는 제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오미, 신유, 술, 해, 자, 축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년이 인해죠. 호랑이 해죠. 호랑이 해인데, 보면,
신이 이렇게 제일 앞에 있고 인이 이렇게 돼 있죠. 삼재는 무조건 3년에 걸쳐서 삼재의 어떤 재앙이 닥치긴 하는데요. 띠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다 그게 똑같이 33%테주로 이렇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시작되는 인신사해는 역마기 때문에 거의 60%에서 80%가 삼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쥐띠는 쥐띠해에 한 60%를 받고, 요렇게 요 띠가 요렇게 나눠서 요렇게 호랑이나 용띠에는 20%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띠는 용띠해에 60%를 삼재를 받고, 호랑이나 토끼해에는 삼재가 조금 덜하는 한 20% 이렇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인신사해가 이렇게 인신사해로 되어 있고, 좌우묘유는 이렇게 좌우묘유로 되어 있고, 진술충미는 진술중미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그래서 역학은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학 공식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도표를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원숭이띠는 어떤 일이 삼재에 일어나는가 하면, 물론 제가 그동안에 설명했던 이런 일도 일어나겠지만, 원숭이띠는 이렇게 보면 인하고 인신충이 되죠.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충돌에 관한 것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기에 12신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신살이라는 거라고 같이 보면 좀 더 알기가 쉬운데요. 12운성이 아니고 12신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신살은 제가 이렇게 잠깐 요거를 화개살이라 그러고요. 좀 화개살, 요거는 육해살이라 그러고요. 요거는 역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마살. 네. 자, 요렇게 보면 지금 12신살에서 보면 인신사해가 역마살에 해당이 되죠. 역마살은 우리가 어떤 거죠?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탄다든지 배를 탄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운동기구를 탄다든지 이런 것도 다 타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 삼재로서 작용해서 사고수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토끼띠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토끼해에 쥐띠는 이렇게 토끼해에 2023년 토끼해에 삼재를 한 60%에서 80% 이렇게 이제 타게 되는데요. 여기는 육해살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도화살이라고 얘기했죠. 도화살이 육해살이에요. 네. 그러면 6가지 해를 잇는다는 건데 꼭 6가지 해를 잇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해를 잇는다고 보셔도 돼요. 좌우묘유는 도화살이기 때문에 스캔들, 미투, 남녀 바람, 망신살, 구설수 이런 것이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관한 것은 나중에 일어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용띠해에 거의 삼재가 60% 80%가 일어나는데 요건 땅이죠. 진술증민은 다 땅이죠. 땅은 부동산에 대한 것이죠. 전세 사기라든지 매매 사기라든지 월세 사기라든지 이런 사기를 당할 수 있고 문서로 인해서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재판을 하더라도 어떤 재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관한 재판을 하는 거고 토끼에는 어떤 재판을 하더라도 어떤 것만 사람에 대한 남녀간에 대한 이런 재판을 하게 되죠. 인신사에는 어떤 거요? 교통사고에 대한 성사나 재판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2신사를 이렇게 했으니까 12신사를 한번 먼저 보고 설명을 하고 할까요?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칸을 해놓고 여기는
겁살, 제살, 천살, 치살, 연살, 월살, 망신, 장성, 반한, 역마, 육해, 화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겁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보면 소매치기를 당한다든지 지갑을 잊어먹는다든지 물건을 잊어버리는 게 겁살입니다. 제살은 재산상의 손해고요. 천살은 하늘에서 어떤 뭐 이상한 질병이 걸리거나 어떤 나쁜 병명을 알 수 없는 병 그런 거에 달고, 치살은 교통사고, 연살, 월살은 남녀 바람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망신은 그대로 망신수입니다. 장성은 별을 다는 것인데요. 이게 성진을 하고, 반하는 말 안장인데 좋은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마는 돌아다니는 거, 집안에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육해는 내가 도화살이라고 얘기했죠. 육체적인 살, 도화살. 화계는 여기 붓뚜껑인데 공부하는 겁니다. 자격증 따고 스펙을 더 쌓고 하는 것이 다 화계살에 해당이 됩니다. 땅은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건 공부하는 거니까 요 화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어떤 해에 여기 호랑이, 토끼, 용해에 삼재가 들고,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뱀해,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양해에 삼재가 들고, 호랑이띠, 요렇게 말띠, 개띠는 원숭이해, 그 다음에 닭해, 개해에 삼재가 들고, 뱀해, 뱀띠, 그 다음에 요렇게 닭띠, 그 다음에 소띠는 어떤 해에? 돼지띠 해에, 그 다음에 쥐띠 해에, 소띠 해에 삼재가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임묘진 다음에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고, 삼재는 12운성 중에 병, 사, 장에 걸리는 것이 삼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삼재가 왜 이게 작용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것을 원리를 모르면 또 이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이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 해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달로도 봅니다. 4월, 5월, 미월, 신월, 6월 이렇게 우리가 4월달은 4월이고요. 5월달은 5월입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그걸 달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내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험을 치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학생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본다면, 학생이 그러면 몇 월 달에 이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제왕이 이렇게 가장 좋은데요. 제왕은 자월이면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이렇게 보면 12월 달에 시험을 보는 경우에 원숭이띠나 쥐띠나 용띠가 가장 좋은 재앙에 걸려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병사장에 걸리면 어때죠? 시험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것도 월에 대비를 해서 연만 대비하는 것이나 월에 대비를 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12신살을 얘기를 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명리에 많은 신살이 있는데 그 신살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고 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삼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물론 뭐 삼재는 여기는 이제 명리학적으로도 이제 삼재를 막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요. 자, 그런 거는 조금 너무 학문적인 게하고 동떨어져서 제 제자들이 그런 것 좀 삼가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제가 역학적인 강의에서 너무 많은 비법 부분을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또 그런 것은 좀 삼가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